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성명패 토토 22회차 축생픽 및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축생픽이고 우측이 독식픽이고요. 기존에 올렸던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해외 배당만 참고를 했고 제 경기력 위주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좌측에 있는 축생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종합이 된 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측에 있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독식픽은 말 그대로 좀 이변 위주로 좀 가져간 픽이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추천드리는 방향은 축생픽이 국내 배당까지 보고 나서 종합을 해서 한 픽이기 때문에 축생픽이 가장 적중률이 좋고요. 축생픽과 최종픽을 잘 조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과 맞는 픽을 만들어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금액 자체를 높게 가져가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폴더를 추가하시거나 이런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패턴이랑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픽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프랑크푸르트가 홈 기준 홈에서 재개 후에 결과가 다 다른 모습이 있고요. 직전 홈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이 패턴 자체로만 본다면 이 프랑크푸르트의 이제 홈 경기이기 때문에 승보다는 무승부와 패 쪽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고요.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다 재개 후에 다른 모습인데 직전에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볼프스부르크는 무패 쪽 방향으로 패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7번 경기가 계속적으로 7번 경기 분데스리가 들어가면 이변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프라이부르크 역시 결과가 다 다른데 직전에는 패배를 했기 때문에 승리 또는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결과가 다 다른데 직전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부산의 승은 없다라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1번부터 14번까지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 기준으로 봤었을 때 동일 배당에서 승무패 확률이 높은 것들만 이제 뽑아온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 이 경기는 최종픽과 동일하게 FA서울의 승으로 갔고요. 일단 배당적인 측면도 그렇고 홀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도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무승부는 두 팀 다 무승부가 연패를 끊는다는 점에선 좋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에요. 이 지금 꼴찌 팀과 꼴찌에서 두 번째 팀이 만난 그런 경기, 단두대 매치여서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두 팀에게 있어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난 경기 풋백으로 나오면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인천보다는 더 나은 모습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윤영선 선수가 들어왔는데 일단 바로 투입이 될지는 조금 일단 경기에 이번 시즌 거의 못 뛰었기 때문에 바로 투입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FA서울의 수비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전력에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바로 투입될 가능성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단 수석 코치가 이제 오면서 좀 지난 경기에서 이제 좀 FA서울의 바뀐 모습을 봤었을 땐 또 인천은 무구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최종픽과 동일하게 FA서울의 단통 승으로 봤고요.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종픽에서는 이제 부산에 패로 갔었어요. 부산에 패로 갔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어, 부산의 결정력이, 찬스는 굉장히 또 많이 만들어내는 팀이긴 한데 이제 그 결정력이 너무나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찬스에 비해서 결정력이 좀 어, 이제 결정력이 좋지 않고, 또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지난 경기도 사실 찬스들이 많았는데 김문환 선수의 원더골이 아니었다면 또 무승부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결정력이 좋지 않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적으로는 그래도 최근 경기들 중에 봤었을 때는 그나마 지난 경기가 나은 모습이 있었긴 했지만 수비적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 공격적으로 좀 좋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나상호 선수가 이제 이 경기에서 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상호는 또 굉장히 또 좋은 선수여서 어찌됐든 간에 국가대표 선수죠.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성남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배당 자체가 국내 배당에서는 이 동일 배당에서 무승부만 5번이 나오고 승은 없었고요. 그리고 패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일단 무승부의 배당이 조금 가까운 배당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해외 배당 같은 경우에는 승무가 조금 비슷하고 이제 패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남 승 쪽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기는 폴더가 여유 있으시다면 무패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에서 폴더를 쓰기에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일단 배당적인 측면이 아니면 성남이 이 나성호 선수가 들어오면서 공격적으로 좋아졌다 할지라도 이 부산이 대구 상대로도 그랬고 어떻게든 무승부까지는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 페널티킥이라 할지라도 또 무승부가 이번 시즌 많은 또 부산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어, 무패 쪽에서는 조금 더 무승부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 무승부로 가봤고요. 세 번째 경기는 승무가 맞습니다. 일단 강원 같은 경우에는 고무열과 김승대가 아마도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강원에 있어서는 플러스 요인이긴 한데, 수비적으로 봤었을 땐 지금 대구의 세징야 폼이 너무나도 좋고 또 이 세징야 에드가 김대원 이 삼각편대를 강원의 수비진이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뒷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그런 강원의 모습이 있고, 또 상대 전적에서 대구가 워낙에 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경기는 고민을 하다가 무승부를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동일 배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동일 배당이 뭐 국내 배당 하나, 해외 배당 하나밖에 없었을 정도로 동일 배당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무승부만 일단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경기력은 도르트문트 승인데, 일단 호펜하임이 동기부여적 측면에서 6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동기부여적 측면이 있기도 하고요. 또 도르트문트는 동기부여 자체가 없죠. 그래서 아마도 로테이션을 조금 돌릴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조금 있어서 이 경기는 지웠고요. 만약에 뭐 단통으로 가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도르트문트 승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경기는 배당도 그렇고 경기력적인 부분, 그리고 동기부여적 측면, 동기부여 당연히 레버쿠젠은 이 경기 무조건 이겨야 챔피언스 리그에 있어서 글라드바흐의 경우의 수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고 봤었을 때는 일단 레버쿠젠의 승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경기 5번 경기는 저는 다 레버쿠젠의 승으로, 독시픽도 마찬가지로 레버쿠젠의 승으로 갔던 경기입니다. 일단 마인츠의 수비가 불안하고 레버쿠젠의 그런 수비가 레버쿠젠도 수비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마인츠가 쉽게 득점을 하지 못할 것 같고, 또 레버쿠젠의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알라리오 선수와 하베리츠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단통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경기입니다. 글라드바흐 대 헤르타 베를린. 이 경기는 사실은 승무 쪽으로 가면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경기는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지금 글라드바흐가 일단 경기력 봤을 때는 글라드바흐 쪽이 맞습니다. 배당적인 측면도 글라드바흐 승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글라드바흐 같은 경우는 지금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무승부만 해도 골득실에서 레버쿠젠에 비해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만 해도 글라드바흐 입장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었을 때 뭔가 이제 헤르타 베를린의 세트피스나 뭐 이런 피오테크의 한 방에 실점을 한다면 뭔가 라인을 올려서 또 그 헤르타 베를린의 역습에 또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좀 패배의 느낌도 살짝 들어서 이 경기는 지웠고요. 이 경기는 추천을 드리자면 단통은 글라드바흐 승인데 투픽으로 가져가신다면 승무 쪽으로 좀 약간의 위험한 경기처럼 생각이 듭니다. 7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동일 배당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 핸디캡 적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 핸디캡 배당으로 봤었을 때는 이 핸디캡 승리, 볼프스부르크의 승이나 아니면 무승부의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핸디캡 승리 쪽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경기 고민을 했었고, 제가 최종픽에서는 제가 날짜를 착각을 해서 다음 주 주중에 이제 컵대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주중이 아니라 주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컵대회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미네는 레반도프스키의 그런 득점을 하기 위한, 그런 기록을 하기 위한 그런 동기부여도 있을 것 같고, 또 컵대회를 치르기 전에 또 한 번 더 분위기를 연승을 이어나가면서, 또 이 연승을 이어나간다면 또 다음 시즌에서도 또 미네네 입장에선 기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미넨의 동기부여가 아예 없는 상태는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볼프스부르크 입장에서는 호펜하임과 6위 자리의 그런 경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비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 미넨에게 있어서 조금 패배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경기는 단통 무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볼프스부르크의 단통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대 파더보른. 이 경기는 제가 뭐 최종픽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6번 경기와 8번 경기 둘 중 한 경기를 어, 이 6번 경기와 8번 경기 둘 중 한 경기가 배당적인 측면이나 투표율에서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서 둘 다 정배로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둘 중 한 경기는 어, 한 경기는 정배가 들어오겠지만 한 경기는 뭐 무승부나 이변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최종 픽에서는 프랑크푸르트를 지웠지만 이 축생 픽에서는 글라드바흐가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웠고요. 프랑크푸르트는 파더보른의 이 동기부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프랑크푸르트가 조금 불안하긴 하더라도 승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이 경기는 최종픽에 제가 승으로 봤었는데 일단 경기력 부분에서는 무승부에 조금 가까운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이 경기를 승으로 갈지 무에 갈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최종픽에서는 승으로 갔었던 부분은 동기부여적 측면에서 브레멘이 훨씬 더 동기부여적 측면이 높고 켈레는 동기부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브레멘은 일단 16이라도 차지하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겠지만 일단은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동기부여적 측면을 보고 브레멘을 갔었는데, 일단 브레멘이 홈에서 워낙에 좋지 않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또 사실 브레멘이 최근 5경기도 그렇고, 어, 좋지는 않은 모습이거든요. 이 득점적인 부분이나 수비적인 부분이나. 그래서 켈린이 그냥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고, 브레멘 역시 쉽게 득점을 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경기력 측면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한다면 이 경기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승무패가 다 비슷해요. 승무패가 다 비슷하긴 한데 일단은 이 프라이부르크가 이 결과가 다 다르고 직전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샬케 승을 보진 않고 있고요. 이 경기는 동기부여가 두 팀 다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두 팀 다 없다면 경기력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샬케의 수비를 봤었을 때, 또 샬케의 그런 이 결정력을 봤었을 때는 프라이부르크 역시 뭐 결정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샬케 정도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경기는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경기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대 라이프치. 이 경기는 사실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 패를 예측을 했었죠. 단통 패를 예측을 했었고, 일단은 라이프치가 원정에서 지금 3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경기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아우크스부르크의 패가 맞는데, 일단 뭐 배당 자체는 승패로 나눠지는 경향이 있어서 아우크스부르크의 승보다는 아우크스부르크의 패가 낫죠. 그래서 단통으로 가신다면 패를 추천을 드리는데, 라이프치히가 항상 그렇듯이 뭔가 이길 것 같은 경기에서 비기는, 무승부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도 동기부여 자체가 없고 티모 베르너 선수 역시 일단 첼시로 가는 게 확정이 났기 때문에 동기부여 자체가 크게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렇게 무패로 가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패로 가도록 하고요. 12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베를린 대 이제 디셀도르프 경기인데요. 일단 디셀도르프 입장에서는 무승부만 해도 무승부만 해도 일단 16위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기 때문에 다이렉트 강등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무승부만 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베를린은 승을 보지 않는 이유는 디셀도르프가 정배를 받기도 했고 투표율은 베를린이 정배긴 하지만 일단 그 베를린의 주요 선수인 그 공격을 담당하는 안데르손 선수가 지금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일단 베를린이 승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디셀도르프 역시 동기부여가 일단 있기 때문에 일단 디셀도르프의 사이드 무패 쪽으로 보고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일단 폴더가 없어서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당연히 무패로 가면 이 경기는 조금 안전한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셀도르프가 승리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디셀도르프 자체가 무승부가 좀 재개 후에 많은 팀이기도 하고요. 또 디셀도르프 입장에서는 무승부만 해도 만족하는 경기고 베를린 입장에서는 패배만 하지 않는다면 크게 동기부여 자체가 없고 또 동기부여가 있다 할지라도 안데르손 선수 없이 쉽게 득점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승무패 확률이 비슷하고요. 해외 배당으로 봤었을 때는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패 쪽으로 나눠진다면 전북 현대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단통으로 생각을 했고요. 이 꾸역승을 하는 그런 전북이기 때문에 이 경기만큼은 또 울산현대 입장에서 이청용 선수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또 김도훈 감독 자체가 이 울산의 팀 자체가 물론 김도훈 감독이 또 강팀을 만나기 때문에 쫄보 축구를 할까라는 그런 걱정이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풀전력 그리고 굉장히 빡세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울산현대는 지난 시즌에 우승에 가까워 있던 상황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약간의 복수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경기력, 스쿼드 이런 부분 봤었을 때는 울산이 훨씬 앞서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경기 약간 불안하시다면 무승부까지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왜냐면 전북현대는 신영민 선수가 아마도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영민이 출전을 한다면 울산현대의 이 원두재와 이 신영민을 봤었을 때는 당연히 신영민 쪽이 조금 더 훨씬 더 좋은 선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까지도 바치시는 것도 좋은 판단일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폴더가 없고 이 경기는 뭐 배당적인 측면에서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지기 때문에 저는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국내 배당 기준으로는 승패 쪽으로 좀 확률이 있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승무 쪽으로 확률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최종픽에서 무승부로 갔었는데 일단 뭐 이 수원의 이 상주의 그 오세훈 선수가 이 경험적으로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에 헨리 선수가 잘 막아낼 것으로 봤었는데 일단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이 수원의 그 측면 공간 자체를 문선민과 이 강상우 선수를 막아내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상주 상무가 지금 최근 경기들을 봤었을 때는 꾸역승이라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번 경기 자체도 꾸역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상대 전적에서는 수원 쪽이 조금 우세하긴 하지만 이 스쿼드면 그리고 경기력 면으로 봤었을 때는 상주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수원이 후반전에 조금 힘이 빠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또 상주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에 또 골을 넣으면서 꾸역승을 하는 팀이죠.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저는 수원의 단통 패가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축생픽은 마쳤고요. 독식픽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이 경기는 조금 어, 무승부 쪽으로 조금 가봤고요. 인천의 승은 도저히 손이 안 가서 이변을 본다면 무승부 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이 경기는 이 이변을 보고 성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성호 선수가 왔었을 때 투입됐었을 때의 그런 화력은 성남 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대구 승을 바치고요. 그리고 강원의 김승대 공무열이 온다면 이변으로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병수볼이 부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승패 쪽으로 가봤고요. 네 번째 경기는 이 동기부여적 측면을 보고 호펜하임 승으로 갔고요. 다섯 번째 경기는 당연히 레버쿠젠으로 갔고요. 여섯 번째 경기 글라드바흐 승으로 갔고요. 여섯 번째 경기를 글라드바흐를 가져가면서 여덟 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경기를 승패로 가봤습니다. 7번 경기는 무승부의 확률이 좀 개인적으로 민인의 배당도 너무나도 높게 책정된 편이고 무승부의 확률이 가장 낮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로 가져갔고요. 9번 경기는 동기부여 보고 브레멘의 승,
10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프라이부르크의 승으로 보이긴 하지만 좀 두 팀 다 동기부여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냥 무승부로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무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무승부로 가져가 봤고요. 11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의 승으로, 12번째 경기는 말씀드렸다시피 디셀드로프의 이 동기부여 봤을 때는 무승부만 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또 이제 베를린에 안데르손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디셀도르프의 승을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베를린의 단통패로 갔고요. 13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해배당에서 전북이 정배를 받았기도 하고 또 신영민 선수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또 이 경기도 꾸역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또 독치패이기 때문에 좀 이변을 가져가 봤습니다. 14번째 경기는 이 경기는 뭐 상주 사이드로 보고 있긴 해요. 상주 사이드로 보고 있긴 한데 또 수원이 뭐 상대 전적에서도 그렇고 쉽게 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무승부도 가져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픽 그리고 숙생 픽, 독시 픽까지 모두 공유 및 말씀을 드렸고요.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